안녕하세요. 출근하는 오루 마르코입니다. 오늘 인테리어 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카페 인테리어를 하기 전에 내 머릿속으로 뭐 누구나 있겠지만 구상이 다 있습니다. 구상을 해둬야 돼요. 무엇을 팔 것인지, 어느 쪽에서 소비자한테 음료를 제공하고 어디서 주문을 받을 건지, 설거지는 어디서 할 건지, 이 정도의 구상들이 다 있어야 돼요. 웬만한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 업체에서 얘기를 하시면 그분들이 경험이 있으시니까 틀을 잡아 주시고 다 만들어 주시긴 할 건데, 그래도 보통은 자기 주관이 뚜렷해서 창업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본 거, 뭐 해보고 싶었던 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고 싶었던 걸 다 기록해 놓으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선은 업자랑 얘기를 할 때 그런 걸 피력을 해보시고, 공간 임대를 받을 때 내가 하고 싶어 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인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전기가 얼마나 되어 있고, 거기에 급수랑 배수 라인이 어느 위치로 만들어져 있고, 소방 관련 시설들은 어디다 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보고 나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우선 결정을 해서 공간부터 계약하시고 나서 거기 안에다가 짜맞추려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방향을 할 수가 없어요. 뭐 급수나 배수 이런 것들은 제약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뚫거나 다시 연결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엄청 크게 더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커피를 주로 판매를 할 건지, 커피를 판다면 메뉴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베이커리가 중심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싱크대의 뭐 개수라든지 위치가 정해질 거니까, 그거를 먼저 보셔서 내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 매장이나 아니면은 뭐 매장을 인수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은 하부장 같은 거 열어보시고, 물이 나오는 곳 그리고 들어가는 곳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선을 짤 때, 바 동선을 짤 때 1인 매장이다 라고 하면 주문을 받고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그라인더 머신, 뭐 워터 디스펜서, 제빙기 이런 것들이 좀 이어져 있어야 돼요. 물 흐르듯이. 그래서 포스가 있다면 포스의 반대쪽에서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좋고요. 아니면 한 걸음이나 두 걸음 만에 음료를 제조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빙그르 돌거나 옆으로 꺾어 가지고 갔을 때 만들어서 제공을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음료는 커피를 만들 때 그라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추출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라인더 바로 옆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고요. 그 옆에는 제빙기랑 워터 디스펜서 그리고 냉장고가 있어야 돼요. 머신 밑에 냉장고를 넣으면 좋겠지만, 요즘엔 머신 밑에 뭐 스팀 피처를 닦을 수 있는 린서라든가, 그리고 머신 밑에는 머신에 들어가는 급수랑 배수와의 길이 만져져야 되고, 모터를 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밑에 필터도 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신 바로 밑을 어느 정도 비워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커피 머신 옆쪽으로 가면은 작은 냉장고, 우유 냉장고 같은 걸 하나 둘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는 핫워터나 아이스워터 디스펜서를 놓으시고, 그리고 디스펜서를 선택하실 때는 내가 물 틀어서 끓 때까지 다 기다려서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량을 저장하면 그 물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디스펜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20만 원 더 비쌀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사는 게 작업을 하실 때 효율이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제빙기 밑에도, 제빙기도 매장 사이즈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보통은 하나 정도 뭐 45kg에서 65kg, 60kg짜리 쓰시니까 그거를 하부장 밑에다 넣으시고, 추가로 필요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뭐 뒤쪽에 뭐 백룸 같은 거 하나 만드셔서 큰 거 100kg 이상 되는 것들을 구비해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끝에서 마지막에 음료가 제공되게끔 해서 만들어 주면은 베스트고, 그렇게 해서 다시 주문을 받는 공간이라든가 옆으로 이렇게 돌아온다라면은 뭐 두 번째 정도 되겠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데 보시면 주문 받고 나서 옆으로 쭉 워크플로우가 이렇게 있는 다음에
반납대랑 픽업대가 같이 있잖아요. 그게 음료가 흘러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고 마지막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등 뒤에 뭐 블렌더라든지 아니면 시럽, 소스 같은 파우더 같은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자리랑 하부 냉장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일랜드 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즘에는 깔끔한 아일랜드 바를 선호하고 매장 컨셉도 좀 깔끔하고 트렌디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아일랜드 바를 쓰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아일랜드 바가 메뉴가 많이 없다라면 괜찮아요. 근데 메뉴가 좀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일랜드 바를 하려는 이유가 고객이랑 소통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좀 무대가, 직원들이 일하는, 바리스타들이 일하는 바가 무대 같은 느낌을 연출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일랜드 바는 판매할 수 있는 제품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어요. 작업성이 떨어져서 위에다가 물건이나 파우더 여러가지 집기 기물들을 올려놔야 되는데, 밑에다가 넣어놓으면 계속 손을 숙이거나 반대쪽에 고객들이 앉았을 때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가 어렵기는 해요. 메뉴가 너무 할아야 되는 메뉴들이 많고, 다양한 시즌 메뉴들도 준비를 할 거고, 디저트류도 어느 정도 데코가 필요하고 이렇다라고 하면은 아일랜드 바보다는 디귿자의 바고, 한쪽은 벽으로 두는 게 좋습니다. 한쪽을 벽으로 뒀을 때 좋은 거는 냉장고나 제빙기나 키가 큰 집기들죠.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키 큰 것들, 사람 키처럼 이게 바가 안정적으로 판판하게 유지돼야 되는데 탁 튀어나오는 제품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뒤에 벽을 활용해서 수납장을 놓을 수가 있어서 뒤쪽에 여러가지 재료라든가 내가 판매하고 싶어하는 MD들을 좀 시각적으로 펼쳐 놓을 수가 있어서 디귿자로 한쪽 벽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아일랜드 바에서 더 많이 일을 했었는데, 아일랜드 바가 직원 입장에서는 효율이 떨어져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만약에 메뉴를 많이 가져가지 않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 장사를 해보시면 계속 변화를 준다거나 매일 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컨셉들이 내 머릿속에서 상상했던 거 그대로 다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변화들을 시도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1년 하고 말 거 아니면, 그렇다라고 하면 급배수라든지 전기예선이나 아니면 물건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여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기왕이 할 때 수도나 급수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나중에 팥빙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쪽에 다른 제빙기가 부족하면 하나를 더 구매해서 여기다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 놔야겠다 라고 하면서, 사실 공사를 할 때 물이 지나가는 길이라면 하나씩 더 만들거나, 전기가 지나가는 길이라면 이 안쪽에 쓸 것 같진 않지만 콘센트 하나 더 박아주세요. 물론 그게 돈이긴 하지만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여태까지 한 공간에서 6년 이런 식으로 2번 정도씩 일을 했었는데,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니까 유용하게 썼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공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팔지, 어떻게 팔지를 먼저 고민하고 공간을 찾고 인테리어 하실 때 참여하셔서 동선이랑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꾸며서 나중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장을 오픈하는 건 쉽죠. 그냥 짠 하고 한 달 공사하고 2주 3주 공사